네, 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TV의 아이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688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바닥을 찍었던 작년 3월 이후로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정말 가파르게 치솟았는데요.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인 3,000을 돌파하질 않나, 나스닥 역시 불과 얼마 전 만스닥을 뛰어넘더니 현재 13,000스닥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함께 제 계좌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물론 기분이 겁나게 좋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건지 한편 겁도 나고 조금 쫄리기는 하네요. 슬슬 사람들도 다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각종 주식 커뮤니티를 봐도 현금 보유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 보유, 과연 주식 투자의 현금 보유는 꼭 해야 하나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현금 보유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현금을 보유하라는 말입니다. 주식 계좌에서는 예수금이라고도 하죠. 주식을 하다 보니까 상승장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추매하고, 하락장이면 평단가 낮춘다고 추매하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 말하는 거죠. 네. 진짜 뭐 맨날 주식 쇼핑질 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그냥 근질근질한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계좌 예수금엔 돈이 쌓여 있을 틈이 없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1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풀매수 하다 보면은 2020년 3월같이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스 30%, 40%가 한 번에 훅 빠지는 폭락장이 왔을 때 그저 손가락만 빨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만 연말하고 있어야 할 뿐 아무런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들 그렇게 현금 보유를 외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개폭락하는 내 주식도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뭐 주식 관련 책을 읽어도 각종 주식 커뮤니티를 봐도 현금 보유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 같은 거였죠. 물론 저도 이 논리에 수긍하면서 지금까지 끄덕끄덕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계좌도 소소한 떡상을 하자 곰곰이 이 현금 보유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장이 좋은데 현금 보유를 하자니 너무 돈이 아까운 겁니다. 현금을 그냥 보유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총 1,000만 원이 있는데 애플 주식을 500만 원만 사고 나머지 50%는 현금 보유했다 칩시다.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후로 단일 기간 최다 폭락장이라던 2020년 3월에 비록 엄청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2019년 초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미친 상승 랠리 중이고요. 이때 총 자산의 50%만 투자했던 사람과 100% 풀 매수했던 사람, 승자는 당연히 풀 매수죠. 현금 보유 50%인 사람이 코로나로 50%가 하락한 주식을 줍줍했다 해도 이미 2019년 초 풀매수 한 사람에 비해 50%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증시는 우상향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모두가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미래에 우하향할 거라 생각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 표는 실제 삼성전자를 2019년 1월에 100주 사서 2020년 12월까지 총 24개월간 매달 현금 보유 50% 유지하면서 투자한 사람과 풀매수 몰빵한 사람의 총 수익을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이랑 뭐 뇌피셜 계산해 보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편이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 호황기에는 현금 보유보다 풀매수가 압도적으로 이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미치다 보니 결국 어차피 장기 투자할 생각이면 풀매수가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시장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며 투자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주식 호황기에는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핑크빛 전망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정신줄을. 닷컴 버블로 유명했던 1999년 미국 나스닥이 오르던 폭을 보면 아마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처럼 핑크빛에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불과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타던 나스닥은 약 2년에 걸쳐 끝을 모르게 추락했었습니다. 만약 2000년 그 정점을 찍었던 시점에 전재산 몰빵했던 사람들은 무려 15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겨우겨우 본전치기를 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대부분 한강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도 승승장구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차트인데요.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 지수보다 1년 늦게 고점에 물려서 본전 찾는데 총 16년이 걸렸어요. 아주 그냥 한번 잘못 몰빵하면 X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장은 언제 또 개폭망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조건 우상향 할 거라면서 풀매수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말 10년, 20년 난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처럼 살 수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풀매수가 이득일지도 몰라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투자자들 중에 상위 1%도 안 된다는데, 본인이 상위 1%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한다면 네, 풀매수 그냥 하십시오. 네. 아니 뭐 대부분이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44개국 중에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짧다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10년, 20년 장투한다고 그렇게 확언을 할 수 있냐고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을 예측하고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바로 이게 현금 보유의 핵심입니다. 현금 보유를 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폭락장에 자기 자산의 일부를 지킬 수 있고, 남들이 손가락 빨고 힘들어하면서 멘탈이 붕괴되어 있을 때 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금 보유를 왜 해야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현금 보유도 투자자 성향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로 정했습니다. 뭐 보수적일수록 50%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시면 뭐 10%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 성향 차니까 이거는 적당히 그냥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 매도, 예를 들어 테슬라 100주가 있는데 50% 수익이 나면 30주만 팔아야겠다 마음 먹고, 수익률 50%에 도달하면 바로 현금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총 자산의 30%를 맞춰주는 건데, 이건 원칙을 정하고 이성적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소위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리스크가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의 현금 보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와 같은 역대급 큰 하락장에 보유 현금이 마땅히 없을 때 잠시 빌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바로 갚는 방법입니다. 실제 제가 뭐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출은 내가 이 돈 다 날려도 1, 2년 안에 복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 만큼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약간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세 번째, 현금 놀면 뭐하니? 국내 주식 원화 보유라면 무조건 CMA 이용. 아직도 CMA 통장 이용 안 해본 흑우 형들 없죠? 국내 주식 하시거나 원화로 현금 보유라면 무조건 CMA에 이체해 놓는 게 최대 1% 이자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건 CMA 금리 순으로 상위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의외로 우리 종금 CMA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5년 넘게 이용 중인데 진짜 강추입니다. 타 은행처럼 까다로운 조건도 없고 예적금 금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이걸로 풍차 돌리기 몇 년 동안 해서 초반에 1억 시드 모을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쉼없는 증시 랠리에서는 현금 보유고 나발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때려 넣자, 뭐 이런 게 대세인 분위기예요. 뭔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꼭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드니까, 네, 이런 현상을 요즘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테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번에 생긴 말인 줄 알았는데 원래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아무튼 실제로 지금까지만 보면 현금 보유자들이 바보 된 건 맞습니다. 남들 100% 전력 질주해서 저 멀리 가고 있을 때 자기는 50% 70%의 힘만 가지고 경보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뭐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힘을 비축해둬야 언젠가 100% 전력 질주한 애들을 하나씩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현금 보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봤는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고수해가는 게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워렌 버핏 동의 명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